시집온 며느리가 30년 된 시간장 항아리어리를 버리자 시어머나 복수 결심 6편. 가을밤 달빛이 비치는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예전에는 망치를 들고 서 있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뿐이었다. 너는 나의 증인이었다. 분노도 슬픔도 화해도 모두 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고맙다 대들보야.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온기와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나는 나란히 서 있었다. 예전에는 침묵이 칼날 같았지만 이제는 웃음이 향기처럼 퍼져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겠어요. 전통은 무겁지 않고 오히려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너는 이제 내 세월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시간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다. 그 다리를 통해 나는 분노를 건너 화해에 이르렀고 상실을 건너 새로운 희망에 다다랐다. 내 시간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향기는 여전히 내 집안과 내 기억 속에 살아있다. 가을이 저물어 가자 바람이 차가워졌다. 항아리 위로 낙엽이 수북히 쌓였다. 나는 낙엽을 치우며 속으로 말했다. 세월은 늘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간장은 깊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단단해진다. 며느리는 이제 부엌에서 당당했다. 그녀가 끓인 국은 더 이상 옅지 않았다. 간장의 깊은 향이 배어 있었고 그 맛은 내 마음을 움직였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다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네가 내 세월을 이어가고 있구나. 그 순간 나는 예전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듯했다. 손주는 학교에서 전통 요리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우리 집은 간장을 직접 담가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엄마와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의 발표는 많은 박수를 받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고였다. 내 세월이 이제는 아이의 입에서 빛나고 있었다. 겨울밤 대들보는 차갑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대들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는 내 증인이었지. 분노의 밤에도 슬픔의 새벽에도 그리고 이제 화해의 저녁에도. 대들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부엌에서 나는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손주도 작은 손으로 그릇을 옮겼다. 예전의 긴장과 침묵은 사라지고 웃음과 대화가 가득했다. 어머니, 전통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읽는 게 바로 전통이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알았다. 시간장은 단순히 항아리에 있던 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과 세월, 그리고 세대를 잇는 달이었다. 내 시간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내 사랑과 기억 속에, 그리고 내 가족의 웃음 속에 익어가고 있다. 겨울에 첫눈이 내렸다. 새 항아리 위에도 눈송이가 차곡차곡 쌓였다. 나는 마당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옛 항아리를 잃고 눈물 흘리던 내가 이제는 새 항아리를 보며 웃고 있구나. 그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랜 상처가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이 항아리는 저에게도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이 맛을 이어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를 더 이상 타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세월을 이어가는 또 다른 나였다. 손주는 눈밭 위에 글씨를 썼다. 할머니 간장, 우리 집 보물. 아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고닿다. 나는 눈 위의 글자를 바라보다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래, 네가 내 세월을 지켜다오. 그럼 할미는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거다. 겨울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대들보는 묵묵히 집을 지탱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예전엔 너를 무너뜨리겠다고 이를 갈았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있어 고맙다. 너는 내 분노도 내 화해도 다 함께 지켜주었구나. 그 순간 대들보는 내 오랜 벗처럼 느껴졌다. 부엌에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손주는 작은 손으로 젓가락을 놓았고 며느리는 국을 끓였다. 나는 반찬을 차리며 웃었다. 밥상에 둘러앉아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었다. 바로 이 웃음, 이 평화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고백했다. 내 시간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맛은 내 기억 속에서, 내 며느리의 손끝에서, 그리고 내 손주의 웃음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세월은 완성되었고, 내 사랑은 이어지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부엌에서 풍겨오는 간장의 향을 느꼈다. 그 향은 예전 시간장의 묵직한 맛과는 달랐지만 화해와 사랑이 더해진 새로운 향이었다. 세월은 늘 변하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맛을 피워내는구나. 나는 그렇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다. 며느리가 내 옆에 와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전통을 무겁게 보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 세월은 이제 안심이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응어리가 풀어지는 듯했다. 손주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세월 깊은 전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 노랫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의 목소리 속에 내 세월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래, 너희가 있기에 나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겨울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대들보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가 무너지지 않았기에 우리 집도 내 마음도 무너지지 않았다. 너는 나의 버팀목이었다. 이제 대들보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부엌에서는 국물이 끓는 소리와 가족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다. 나는 며느리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며 말했다. 네가 내 세월을 이어가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건 이제 저희 모두의 세월이에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침내 확신했다. 시간장은 단순히 항아리에 담긴 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이었고 사랑이었으며 그리고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었다. 내 시간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향은 내 기억과 가족의 웃음 속에서 계속 익어가고 있다. 나는 그 진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겨울의 막바지, 해가 지평선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질 때면 나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대들보도, 우리 집의 대들보도. 붉은 빛이 마당을 스치고 항아리 뚜껑을 잠깐 물들이면 나는 손바닥을 뚜껑 위에 올려둔다. 아주 약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 미세한 열이 내 손끝으로 스며들면 나는 알았다. 세월이 아직 우리를 데리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그날도 며느리는 다이어리를 펼쳐 작은 글씨로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다. 소금 바람 고요한 날에 넣기. 비온 뒤 항아리 뚜껑 확인. 간장은 말수보다 손길이 많아야 함.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묻는다. 어머니, 지난번에는 첫 그림의 간을 아껴두셨죠? 그때의 한 스푼 모자람이 오늘의 한 스푼 깊이가 되는 거라고요. 나는 웃었다. 그래, 미련하게 굴다 보면 깊어지는 게 장이고 한번 참고 넘기다 보면 너그러워지는 게 사람이지. 그녀는 메모장 한쪽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 동그라미 안에 조용히 참음이라고 적었다. 학교가 일찍 끝난 날 손주는 장갑을 벗고 항아리 옆에 쪼그리고 앉아 코를 킁킁댔다. 할머니, 냄새가 깊어요. 나는 장난스레 되물었다. 깊은 냄새란 게 어떤 냄새니? 아이의 얼굴이 잠깐 굳더니 곧 말이 터졌다. 처음엔 짠데 코끝에서 달아요. 근데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음얼음 같아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등을 토닥였다. 그래, 네가 방금 전통의 절반을 배웠구나. 처음엔 짜고 나중엔 달다. 인생도 그래. 장독대를 돌보는 하루는 사소한 것들에 합의된다. 부는 바람의 방향, 햇살이 기와를 스치는 각도, 밤사이 얹힌 서리,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항아리 뚜껑의 무게감. 숨을 막으면 상한다. 나는 며느리에게 여러 번 말했다. 장만 그런 게 아니다. 사람도 말도 사이도 모두 숨구멍을 남겨둬야 부패하지 않는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전에는 꽉 막아야 깨끗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랑 살다 보니 알겠어요. 텅 빈 틈이 오히려 지켜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간장을 약간 덜어 솥에 물을 붓고 미역을 넣었다. 팔팔 끓지 않게 모서리만 살짝 숨쉬듯 끓인다. 그 위를 얇은 두부가 흘러가고 파가 사선으로 떨어졌다. 어머니 먼저. 그녀가 수저를 건넨다. 나는 한 모금 떠넣고 혀끝으로, 입천장으로, 기억으로 천천히 굴려보았다. 짠맛이 길잡이처럼 앞장서고 뒤이어 고소함이 따라붙었다. 마지막에 아주 얇은 달큰함이 꼬리를 감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네가 한 그릇을 만들었구나. 그녀의 눈가가 반짝했다. 그날 밤 등잔 아래 앉아 나는 오래 미뤄둔 편지를 썼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 내가 가장 많이 붙잡았던 것은 항아리였어. 그걸 잃었을 때 나는 집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를 갈았어. 하지만 오늘 같은 자리에서 나는 집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고쳤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내 분노를 말렸겠지요. 이제 그 일을 대들보가 대신했어. 우리 며느리는 배웠고 손주는 기억할 것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오. 종이를 반으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묵직한 봉투 속에서 조용히 익어가도록. 장날 나는 며느리와 함께 오래된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소금 좌판 앞에 서서 굵기와 빛, 손끝에 남는 촉감을 차례로 확인했다. 이거야. 나는 소금 한 대를 집어들어 천에 싸달라고 했다. 어머니, 이게 왜 좋죠? 혀에 오래 남는 짠맛은 피해야 해. 팔뚝처럼 굵은 소금은 마음이 거칠고 햇빛 닮은 소금은 오래가. 소금 장수가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 눈이시네. 이런 손님이 요즘은 드물어요. 멸치 가게 앞에서는 배가 통통한 것, 배가 텅 빈 것, 아가미가 붉은 것, 흐릿한 것 천천히 가려담았다. 멸치 봉투를 안아든 며느리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녀의 보폭에 내 보폭이 자연히 맞춰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소복이 쌓였다. 장독대에 덮인 눈을 살짝 털어주고 나는 처마 아래로 들어섰다. 겨울빛이 대들보의 결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 부서진 마음이 부서진 집을 택할 뻔했지. 대들보는 무언의 고백을 들은 듯 더 깊은 그림자로 천장을 붙잡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손주는 학교에서 만든 작은 공책을 내밀었다. 겉장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장독대, 안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자. 우리 집에는 맛의 나무가 있어요. 대들보 같은 간장 항아리. 할머니가 지키고 엄마가 배우고 나는 노래해요. 나는 책장을 덮고 아이를 안아주었다. 잘했다. 내 글에 우리 집이 산다. 집이 잠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항아리 뚜껑을 한번 쓰다듬고 되돌아왔다.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얹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쉰다. 분노가 떠난 자리에는 텅 빈 구멍이 아니라 부드러운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 온기는 새벽까지 나를 데려갔다. 잠들기 전 나는 작은 종이에 적었다. 아침 항아리 뚜껑 결로 확인. 바람 서늘하면 서쪽 담장 정리. 말 며느리의 질문 끝까지 듣기. 종이를 베갯잎 밑에 넣으며 나는 웃었다. 장과 사람을 돌보는 법이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모였다. 숨기를 남겨두어라. 그 한 문장을 품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날의 햇살을 기다렸다. 계속 이어서 제42회차 원고를 집필합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마당에는 봄 기운이 스며들었다. 항아리 옆에 흙은 서서히 녹았고 그 위로 작은 들풀이 돋아났다. 나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 살짝 향을 맡았다. 지난 계절의 추위와 눈을 견뎌낸 간장에는 한층 더 짙은 빛과 향이 배어 있었다. 그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만 의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항아리를 살피고 뚜껑을 닫고 바람과 비를 신경 쓰며 자신의 책임처럼 챙겼다. 어머니, 이제 이건 저의 몫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손끝에서도 세월이 자라나는구나.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서툼이 없었다. 거기에는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손주는 학교에서 전통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다. 종이 위에는 항아리,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나와 엄마, 웃고 있는 손주 자신이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이건 우리 집 보물이잖아요. 나는 그림을 보며 웃었다. 그래, 네가 보물이라고 불러주니 내 세월은 더 단단해졌다. 봄밤, 나는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예전에는 분노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지혜의 상징이었다. 네가 무너지지 않았기에 내 삶도 무너지지 않았다. 너는 내 세월을 기록한 책장이었구나. 그 고백을 속으로 읊조리자 대들보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나를 감싸주었다.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손주는 작은 손으로 밥그릇을 옮기고 며느리는 국을 끓였다. 나는 반찬을 차리며 말했다. 그래, 이렇게 함께하니 맛이 나는 법이다. 그 순간 부엌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무대가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시간장은 단순히 항아리 속에 있던 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세월이자 사랑이자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에게 이어지는 달이었다. 내 시간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향은 내 기억 속에서, 우리 가족의 웃음 속에서, 그리고 세월을 견디는 항아리 속에서 계속 익어가고 있다. 마당에 햇살이 길게 비치자 항아리의 표면이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월은 이렇게 항아리를 익히고 내 마음도 함께 익힌다.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짙은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 향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내 삶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히 항아리 곁에 서서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주도해서 장을 담가 보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너는 스승이 아니라 동반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손주는 항아리 옆에 앉아 그림 일기를 쓰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간장이 햇살을 먹는 걸 그렸어요. 나는 그 그림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 네가 보는 눈 속에 이미 세월의 맛이 자라고 있구나. 아이의 눈망울 속에는 순수한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내 마음을 가볍게 했다. 여름밤, 대들보는 집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다. 네가 버티고 있었기에 내 분노도 내 화해도 모두 지켜졌다. 너는 내 삶의 증인이자 버팀목이다. 대들보의 침묵은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온기를 가슴에 안았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나는 나란히 음식을 만들었다. 손주는 그릇을 옮기며 장난스레 말했다. 할머니, 이제 엄마가 더 맛있게 해요. 나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란다. 웃음이 부엌 가득 퍼졌다. 그 웃음은 오래된 상처를 모두 덮어주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시간장은 항아리 속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며느리의 정성, 손주의 웃음, 그리고 내 세월의 고집 속에 살아있었다. 내 시간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향은 세대를 이어 앞으로도 계속 익어갈 것이다. 여름 햇살은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장독대는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항아리 표면에 반짝이는 빛과 뚜껑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기운은 마치 오랜 인내 끝에 얻은 보상 같았다. 나는 장독대 앞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는 세월의 증인이자 나의 동반자다. 내가 분노에 휩쓸릴 때도, 지금처럼 평화로울 때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구나. 며느리는 이제 두려움 대신 도전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메주도 직접 띄워보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메주는 손끝에 정성이 배어야 한다. 너의 정성이라면 충분하다. 며느리는 마당에서 콩을 씻으며 말했다. 이제는 저도 이 전통이 자랑스러워요. 저만의 메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의지를 보고 나는 내 세월이 올바르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손주는 메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물었다. 할머니, 왜 콩을 이렇게 오래 끓이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래 끓여야 콩 속의 힘이 밖으로 나오거든. 사람도 오래 살아야 속의 힘이 드러나지.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저도 오래 살면 할머니처럼 깊어지겠죠?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너도 언젠가는 너만의 깊이를 갖게 될 거야. 여름날의 열기가 집안을 데우고 있었지만 대들보가 지켜주는 그늘 덕분에 방 안은 여전히 시원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네가 나를 지켜주었듯 나도 이 집안을 지켜야겠다. 그 결심은 나의 분노를 잠재우고 새로운 책임감을 일깨웠다. 부엌에서는 메주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메주를 돌려가며 확인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손끝에 정성이 배어 있구나. 그 정성이 곧 맛을 만든다. 부엌은 향기로 가득 찼고 그 향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시간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었다. 내 시간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향은 며느리의 정성과 손주의 웃음 속에서 살아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세월은 이어지고 있었고 내 사랑은 계속 익어가고 있었다. 장독대 위로 햇볕이 쏟아지던 날, 나는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간장은 묵묵히 깊어지고 있었다. 마치 세월이 불볕더위에도 꺾이지 않고 묵묵히 단단해지는 것처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도 이 간장처럼 뜨거운 세월을 견디며 깊어졌구나. 며느리는 이제 항아리를 돌보는 일에 확신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올해장은 꼭 성공할 겁니다. 저만의 방식이 아니라 어머니께 배운 정성으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의 확신 속에서 나는 안심한다. 이제 내 세월은 너에게 잘 이어지고 있구나. 손주는 메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콩으로 만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콩도 불리면 부드러워지고 끓이면 흩어지지만 모여서 뭉치면 단단한 메주가 된다. 사람도 그렇단다. 함께할 때 더 단단해지는 거지.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 가족도 메주예요?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함께 뭉친 메주다.